3번이 뭐라고 했냐면 2차 함수 fx라고 했고 2차 함수 fx라고 했고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 이때 x gx는 fx라고 했고 x가 0 이상일 때 fx 곱하기 gx가 x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gx가 최소값 마이너스 g 마이너스 3을 가질 때 f3을 구해달라 이렇게 된 거죠. gx 문제 조건에 뭐가 있냐면 gx가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gx가 연속 함수. gx가 연속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gx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한 다음에 x가 0일 때 연속인 걸 활용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x가 0이 아니니까 gx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그냥 x로 나누면 되죠. 여기서는 gx가 뭐가 되냐면 gx가 x분의 fx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 fx가 당연히 뭐 여기도 써봐야 되겠지만 fx가 당연히 누굴 인수로 가지겠니? x를 인수로 가지겠지. 왜냐면은 뭐가 존재해야 되니까.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gx가 뭔가 존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fx는 뭐 할 거다? x를 인수로 가질 거다. 이렇게 되겠지. 뭐 ax 답을 b라고 적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gx는 뭐가 되냐는 거예요. gx는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생긴 1차 함수가 되어버리죠. 그치? 그다음 여기 봅시다. 여기는 요거를 그냥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gx는 대입해버리면 fx분의 x 그러면은 ax 더하기 b분의 x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지. 맞니? 어? 아니다. ax 플러스 b분의 1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할까? 자, 이제 그리러 가면 되죠. 그립시다. 제일 먼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a가 0은 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fx가 2차 함수였기 때문에. 그럼 a에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냐면 부호를 구할 수 있지. a가 양수면 되냐 안 되냐? a가 양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존재할 수가 없냐? gx가 최소값을 가질 수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a는 무슨 수가 될 거다? 당연히 음수가 될 거다. 당연히 음수가 될 거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y절편을 생각할 건데 y절편이 양수나 0은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겠다. 요거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다. y절편이 양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g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g 마이너스 3이 양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g 마이너스 3은 음수가 돼가지고 오른쪽에서 뭐가 나와야 되니? 오른쪽에서 최소값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해보자. a가 음수면 요거 그릴 수 있죠. 요거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이니까 어디 지나가야 되냐? 연속이니까 연속이니까 뭐 하자? 00 대입하자. 00 대입하자. 어떻게 되니? b는 b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b가 얼마 아니면 얼마 나옵니까? 1 아니면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b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어떤 상황이 지금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것인지. 왠지 양수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안 되는지 봅시다. y절편이 1이야. 그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어디를 그려야 되냐면 ax 더하기 b분의 1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는 ax 플러스 1분의 1을 그리는 건데 요거 표준형으로 바꿔볼까?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지. 맞냐? 근데 a가 음수고 a가 음수니까 정근선이 x는 a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x는 a분의 1인데 x는 a분의 1이 어디 나오냐? 정근선이 왼쪽에 나오지? 그치? 정근선이 이쪽에 나오고 x축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분자가 음수니까 어떻게 그려집니까? 왼쪽이 오른쪽 아래로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근데 여기 그려야 되는데 연속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니? 이렇게 그려지겠지. 계속 증가하나? 계속 증가하나? 잠깐만. 어떡하지? 계속 증가 안 하죠? 이렇게 되죠. 맞나? x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지? 맞지? 그리고 잠깐만. 얘 정근선 0 맞지? 아닌가? 정근선이 0 맞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잘못 그렸네. 야,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a분의 1이죠? 너 알고 있었니? 관심 없어? 주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a분의 1 여기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되고 여기 왼쪽 그려지고 오른쪽 그려지는 거잖아. 이러면 말이 되냐 안 되냐? 그냥 연속함수라는 말 자체에 위반이 돼버리죠.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최소값도 없고 연속도 안 되고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b는 1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치? b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b가 마이너스 1이면 y절편이 여기 있는 거고, 그리고 최고참 음수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리고 아까랑 똑같죠. 정근선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니지, 이제 정근선이 바뀌지. 미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근선이 이제 a분의 1이니까 정근선이 왼쪽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왼쪽이 오른쪽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면 최소값이 얼마나 되니?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g의 마이너스 3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1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g 마이너스 3은 어디 있니? 여기 있네. b가 지금 마이너스로 이게 자꾸 떨어지니. 바닥 깔면 뭐하냐. 지우개 좀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말을 못하겠네. 여기가 ax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이 1 나오려면 a가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2, b가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된다. f 구하는 거니까 여기 있죠, f. f는 어떻게 됩니까? x의 마이너스 3분의 목소리 왜 이렇게 같지?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 얼마? 3을 대입해라. 3 대입하면은
3에 마이너스 3인가?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답이 되겠지. 괜찮죠? 14번 봅시다. 어려울 깐다. 14번 K가 1보다 크다 그랬고요. fx가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은 2의 6분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y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시킨 다음에 꺾어 올렸답니다. 그때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fa와 fb가 같다를 만족하는 실수 b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a는 10개다. 자연수 a의 개수는 10개다. a랑 b는 당연히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k6제곱이 자연수일 때 모든 k6제곱의 합을 우리 보고 구해달라고 한 거죠.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요거 그냥 증가함수죠. 2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된 거니까 y는 2의 6분의 1제곱의 x제곱인 거니까 1보다 큰 놈이 어쨌든 지수함수 뭐야.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얼마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잖아요. 1보다 더 내려가야 되지. 그치? 1보다 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원점보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리고 정근선이 y는 마이너스 k인데 이걸 꺾어 올리면 이렇게 그려지니? 그래서 여기가 정근선 K가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여기 좌표 X절편도 구할 수 있죠. X절편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2의 6분의 X제곱이 K가 된다 풀어주면 되니까 6분의 X는 로그 2의 K가 되고 6이 1로 가면 되니까 로그 2의 K의 6제곱 되겠지. 여기가 로그 2의 K의 6제곱 이렇게 된다. 괜찮죠? 이제 얘를 해석하는 게 핵심이죠. 얘를 해석하는 게 핵심이다. 뭐냐면은 서로 다른 두 실수에 대해서 그때의 함수값이 같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y는 k를 기준으로 이런 데가 a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FA랑 FB가 같은 또 다른 B가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AB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두 군데에서 만나는 이런 데서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런 데서. 그러면 요거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가 10개라 그랬으니까 자연수는 여기부터 세는 거 아닙니까? 요런 식으로 나온 게 몇 개라는 얘기니? 요런 식으로 나오는 게 10개라는 얘기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여기가 10개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를? 여기 좌표도 우리가 구해놔야 되겠네. 왜냐? 정근선보다 더 위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좌표를 구합시다. 여기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원래 지수함수인 요 그래프 2의 6분의 x제곱 마이너스 k죠. 얘가 함수값이 얼마가 되게 하는? k가 되게 하는 x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어우 사람이 그런 게 있거든. 이게 케바케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뭐라 그러냐? 너네 빡친다는 말 잘 안 쓰지 요새. 짜친다 그러지. 아닌가? 있어 그런 게. 그래서 내 발작 버튼은 뭐냐면 스테플러 있잖아. 스테플러를 찍어야 되는 상황인데 내 자리에 스테플러가 없으면 빡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했냐면 개인 스테플러를 이렇게 사다 뒀습니다. 개인 스테플러 딱 사다 놓고 내 자리에 딱 올려놨는데 누가 또 가져가면 그때 빡치는 거야. 찍어야 되는 게 없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는데 이거 봅시다. 2의 6분의 x제곱은 2k가 되고요.
6분의 x는 로그 2의 2k인데 6이 이렇게 갈 수 있죠. 괜찮죠? 여기 좌표 얼마라는 겁니까? 요거가 나오는 거죠. 요건 어떻게 쓸 수 있냐? 6배에 1 더하기 로그 2의 k라고 쓸 수 있고, 얘는 6 더하기 6배의 로그 2의 k인데 로그 2의 k의 6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아, 여기가 6 더하기 로그 2의 k의 6제곱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이제 자연수 A의 개수가 10개라 그랬는데 여기까지 오면 거의 다 푼 건데 아직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하나 있냐면 선생님,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10이 있고 여기에 11이 있으면 조건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10이니까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이 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니? 맞는 말이야? 아니야? 왜 아니지? 그치. 얘가 자연수가 돼버리면 10개가 아니고 9개가 되잖아. 근데 문제는 얘가 자연수인지 자연수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죠, 지금. 왜냐면 K 6제곱이 자연수라 그랬지 이게 2의 거듭제곱이란 말은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얘가 자연수가 될 때랑 자연수가 안 될 때로 경우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래서 로그 2의 K의 6제곱이 자연수가 아니면 지금처럼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면 되는 거죠. 어떻게? 6 플러스 로그 2의 K의 6제곱이 10보다 크고 11보다 작으면 되는 거거든. 그치? 근데 문제는 등호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죠. 얘가 11이 되더라도 11은 같아지는 놈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냐? 4되고 로그 2의 K의 6제곱 되고 여기 얼마입니까? 5되나?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 풀면 어떻게 되는 거니? K 6제곱이 16보다 크고 3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지.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로그 2의 K 6제곱이 자연수가 아니어야 되거든. 그럼 K 6제곱이 얼마가 되면 안 돼요? 32는 되면 안 되겠지.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가능한 K 6제곱이 17부터 어디까지? 31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지. 괜찮죠? 두 번째는 뭡니까? 로그 2의 K 6제곱이 자연수가 되는 케이스도 존재하겠죠. 로그 2의 K 6제곱이 자연수가 되면 이제는 여기 10개를 카운팅하는데 얘는 제외하고 계산해야 되니까 10, 11이 아니고 얼마가 돼야 돼? 11, 12가 돼야 되겠지. 여기가 11이 되고 여기가 12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11보다 크고 6 더하기 로그 2의 K 6제곱이 12 이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여기 5되고 여기 6되니까 여기가 뭐 되는 겁니까? 32되고 K 6제곱 되고 여기 64 이렇게 되겠지. 근데 문제는 여기 조건을 만족하는 K 6제곱은 자연수니까 자연수 중에서 누구만 이게 자연수 되는 것만 찾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2의 거듭제곱 되는 거 누구밖에 없습니까? 64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주면 되느냐? 요거를 다 더해주면 된다.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으로 쓰면 되죠. 48 곱하기 2분의 얼마입니까? 15개인가? 그치? 15개고 계산하시면 2로 나누면 24 곱하기 15는 12 곱하기 30이니까 360 그래서 360에서 64 더해주시면
424가 되겠죠. 15번 봅시다. 너 숙제는 다 했니? 우리 끝까지였나? 그거 몇 문제였냐 숙제? 40몇 개 다였나? 기억이 안 나. 오단원 끝까지였지? 맞지? 4단원이었나? 아 맞다. 너네 4단원 안 끝났구나. 4단원 끝까지 채점도 다 했고 고쳐봤니? 질문 몇 개 찍었냐? 5개보다 많냐 적냐? 어? 적을 것 같아? 끝나고 뭐 하지? 시간이 남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거 좀 줄까? 저기 이제 분단 기출문제 있거든 쌤이. 여기 생각보다 교육열이 센 데입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도 좀 까다로운 게 되게 많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난이도별로 나눠놓은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 난이도 최고 난이도만 모아가지고 줄게. 한 20문제에서 30문제 사이. 아니지, 통계 아직 안 나갔지 너네. 목요일에 살짝 했어요. 언제? 목요일. 그러면 오늘 살짝 한 걸로는 곤란하고 그 독립 쪽,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든가 독립 동속 그쪽 부분을 좀 줄게. 15번 봅시다. 15번은 이제 많이 보던 모양이지. 이런 모양 나왔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막 처음 보는 유형이고 그러면 못 풀어도 되는, 못 풀 수도 있는데 많이 나오는 형태들은 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패턴화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잘 한번 들어보세요. m이 0 아닌 정수라 그랬습니다. m은 정수인데 0은 아니라 그랬고요. 그리고 fx가 뭐라 그랬냐면 그 x가 0 이하일 때 잘 보시면은 3x로 묶으면은 어떻게 되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니까 3x의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죠. 요게 0 이하고 이런 건 미분 안 하고도 그릴 수 있겠지. 그리고 0보다 크고 1 이하일 때는 mx의 x 마이너스 1 요게 이렇게 된다. 그리고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주기가 1인 주기함수라 그랬으니까 요거 뭐 하면 되냐? 올록올록 계속 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 나오죠. 요거 요게 이제 사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야. 이제는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는 애들이 많이 어려워했는데 계속 풀어보다 보니까 아 요렇게 푸는 거구나. 그래서 gx는 절대값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의 ft dt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 표현이 중요하죠. 이 표현. 그래놓고 이 gx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답니다. 미분 가능하게 하는 a의 개수가 3개다. a의 개수가 3개다. 그럴 때 모든 m값들을 작은 놈부터 나열하면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된답니다. 작은 놈부터 나열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m, k까지 그럴 때 k 더하기 m2 곱하기 m5를 구해달라고 한 거죠. 이렇게 나오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네가 알고 있는 뭐라 그러냐? 프로토콜이라 그럴까? 네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순서에 입각해가지고 풀어야 된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푸냐 이런 거 나오면. 이거를 막 직접 접근해서 풀라고 낸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요 표현은 많이 보던 표현 아닙니까? 요 표현은 사실 요 알맹이 모양만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0이 되고 미분하면 fx가 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짜증나게 뭐가 씌워져 있니? 절대값 씌워져 있잖아. 그래서 이 모양이 나왔을 때는 뭐 하는 거냐면요.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 않은 함수. 요 알맹이 있지 않습니까? 알맹이를 새로운 함수라고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hx를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의 ft dt라고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선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프로토콜 뭐라 그러지 이걸? 프로세스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야 늘.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a 대입하고 미분해야 되겠지. 그래서 ha는 0이 될 거고 그 다음 h'x는 f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hx를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 뭐 하겠다는 얘기니? 절대값 씌워서 꺾어 올리는 차근차근 문제를 가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거 그리려면 뭐 하셔야 되냐면 얘 도함수가 fx니까 이제 fx 그리러 가야 되겠지. fx 그립시다. fx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원점 지나가는 3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른쪽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0,0과 1,0을 지나가는 2차 함수인데 문제는 m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이건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hx를 그려야 되는데 도함수가 x축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프 유형이 완전 달라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다 따져봐야 되겠네. m이 먼저 뭐 해볼까? 여기 그리자. m이 먼저 양수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잘 안 보이지? m이 양수일 때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오 칠판 좀 긴 거 없나? m이 양수일 때를 생각해 보면은 왼쪽 지금 h 프라임 x 그리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그려질 거고 오른쪽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리고 뭐 한다 그랬어요? 주기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가는 거지. 이렇게. 물론 m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차피 얘네들 함수값은 중요하지 않죠. 왜 중요하지 않냐? 얘는 도함수잖아. 도함수니까 양음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h'x니까 요 아래에다가 뭐 하자? 그대로 뭐를 그리자? hx를 그리자는 거야. 도함수가 있으니까. 근데 도함수가 어떻게 생겨먹었냐? 전부 0이 하잖아. 전부 0이 하니까 계속 뭐만 하는 거야? 감소만 하겠죠. 대신에 우리는 꺾어 올렸을 때 미분 가능 개념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접선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놈들도 다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때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데 나머지는 계속 감소해야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려오다가 접선 기울기 0 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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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겠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y는 hx가 되는 거죠. 그리고 ha가 0 되는 거잖아. a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a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게 하는 a 개수가 3개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게 hx가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 얘를 꺾어 올려야 되잖아. 어디서 꺾어 올리는 거냐면 x축에서 꺾어 올리는 거거든. x축이 이런 데 되면 돼야 안 돼? 꺾어 올리면 미분 불가능 생길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미분 가능하게 생기려면 어디가 x축이 돼야 되냐면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요런 데서 꺾어 올렸을 때 뭐가 가능합니까? 미분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HA가 0인데 A 개수가 3개가 안 나오는데 몇 개 나오니? 여기는 A 개수가 3개가 나오라고 그랬잖아. 이 그림은 3개가 아니고 몇 개 나와? 선생님 하나 둘 셋 4개로 그러면 안 됩니다. 무한히 많이 나오죠. 왜? 접선 기울기 0 되는 게 계속 등장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A의 개수가 뭐하다? 무한하다. 그래서 M은 양수가 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 M이 양수인 거는 불가하다. M은 당연히 음수가 돼야 되는 거구나. 음수가 되면 뭐 되는 겁니까? 아까랑 똑같이 여기 마이너스 2 요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이제 요렇게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도함수가 그려지겠죠. H'X가. 그리고 뭐합니까? 도함수 아래에다가 방금처럼 똑같이 그래프를 그리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달라지죠. 왜?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뭐하게 되니?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접선 기울기 0 되는 지점이 여기 마이너스 2에서 접선 기울기 0 되고 0에서 1에서 2에서 3에서 이런 데서 접선 기울기 0 되는 거예요. 가자. 감소합니다. 감소하다가 접선 기울기 0 됐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접선 기울기 0 됐다가 이제 뭐 해야 되니? 도함수가 x축 위로 올라왔을 때 이제 증가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제 아까랑 좀 달라졌어. 아까 전에는 그냥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m 값의 절대값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게 얼마만큼 내려와서 접선 기울기 0 되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어차피 조건 만족 못하니까 이제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왜? 이제는 뭐 해야 되니? 올라가야 되잖아. 그치? 올라가면서 뭐 되는 거니? 접선 기울기가 0, 접선 기울기가 0, 접선 기울기가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죠. 맞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지. 괜찮죠? 그리고 얘가 뭐 해야 됩니까? HA가 또 0이 되면서 거기서 뭐 했을 때? 꺾어 올렸을 때 거기서 꺾어 올렸을 때 뭐 돼야 돼요? 미분 가능하게 하는 A 값이 3개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당연히 이런 데서 꺾어 올리면 미분 불가할 거고 미분 가능하려면 어디 가능합니까? 요거 가능하죠. 요거 여기가 A가 되면 A가 얼마가 될 때? 0일 때 꺾어 올리면 그대로니까 미분 가능할 거 아니야. 또 있나? 이런데 되나? 이런데 되나? 안 되지. 왜 안 되니? 여기서는 꺾어 올렸을 때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서 꺾어 올렸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되는 A의 후보군은 어디가 가능하냐? 어디가 가능하니? 여기겠지. 여기서 뭐 했을 때 꺾어 올렸을 때 또 미분 가능하려면 이제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는 꺾어 올리면 문제 없어요. 여기서도 뭐 해야 되니? 꺾어 올릴 때 여기서도 접선 기울기가 또 0이 돼줘야 되는 거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서 꺾어 올려진다면 요거 문제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A 값이 몇 개가 됩니까?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가 3개라는 게 하나, 둘, 3개 가능하기 때문에 N이 음수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처럼 접선 기울기 0 되는 지점이 올라가다가 여기 딱 정확하게 겹쳐져야 되는 거죠. 딱 이런 식으로 안 겹쳐지고 접선 기울기 0 됐다가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러면 그건 어떻게 찾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죠.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도함수에서 x축과 그래프로 둘러싸인 면적이 원래 함수에서
함수값의 차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요 넓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넓이. 뭐라고요? 요 넓이를 구해야 된다. 그 넓이를 구해서 얘가 기어 올라가다가 절묘하게 여기서 딱 겹쳐지면서 접성력이 0이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넓이 구해봅시다. 요 넓이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쉽게 구할 수 있죠. 공식 외우고 있니? 까먹었나? 3차 함수 이렇게 생긴 함수 있잖아. 여기 지금 마이너스이고 여기 0이지 않습니까? 그럼 요 넓이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요? 참고로 넓이는 절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12분의 맞니? 그치? 3차 함수 최고차 함계수의 절대값에 0과 2의 차이에 4제곱 되는 거 맞지? 괜찮지? 그럼 4로 나누면 4 나오죠? 아, 요 넓이가 4란 얘기네. 요 넓이가 4란 얘기는 요 간격이 4란 얘기지, 요 간격이. 괜찮죠? 그러면 이제 됐다. 우리가 요 2차 함수하고 하나의 요 볼로 여기 둘러싸인 면적을 우리가 요 놈을 S라 그릴 때 그 S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거가 되는 건데, 그쵸? S는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면은 4의 약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지 약수가 돼야 따다다다 올라가다 여기서 정확하게 촥 겹쳐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연넓이도 뭐 하자? 바로 구하자. 연넓이 구하면 얼마 나오냐? 6분의 m 나오는 거 맞냐? 6분의 m 나오는 거 맞니? 알지? 그러면은 6분의 m이 4의 약수이려면 m이 누구예요? 뭐 양수, 음수 지금 따지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통용합시다. 24에 뭐가 돼야 돼요? 24에 약수가 돼야 되는 거죠. m이 24의 약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가능한 m 값을 구하게 되면 m은 음수이지 않습니까? m이 작은 애부터 써야 되지. 제일 작은 애 얼마? 마이너스 24 가능하죠. m이 마이너스 24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기서 한 큐에 쫙 올라가다 여기서 접성력이 0대 이런 모양이 나온 거지. 그래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24 말고 뭐도 가능합니까? 마이너스 12도 가능하겠네. 그럼 얼마냐? 도와주라. 마이너스 8인가? 그 다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4가 3 곱하기 8, 2, 4, 8, 8개 나오지. 그래서 m값이 가능한 게 이렇게 8개가 가능하더라. k가 얼마입니까? k가 8 나오는 거고요. m2는 작은 놈부터니까 이게 m2죠. 마이너스 12. m5는 누굽니까? 마이너스 4 곱하면 얼마예요? 48. 더하면 얼마 됩니까? 56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더라. 그래서 이 문제는 잘 베낀 문제입니다. 평가원 문제를. 물론 평가원은 어떤 문제를 사실상 아이디어 차가 돼가지고 베낀 거냐면 미적분 문제를, 이과 애들 미적분 문제를 다항함수 모양으로 베껴가지고 잘 벤치마킹 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착착착 한다는 단어가 생각 어떡하지? 아이씨. 그냥 프로토콜이라고 그럴게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 알맹이를 새로운 하나의 함수로 놓고 대입하고 미분해서 그린 다음에 꺾어 올리는 이런 과정을 한번 연습해 보시라는 겁니다. 괜찮죠? 넘어가자. 몇 번인가? 20번인가? 20번도 그렇고 아까 전에 몇 번도 그러냐? 14번도 그렇고 지수가 좀 약한가? 아닌가? 아니면 한지 오래돼가지고 좀 많이 감각이 무뎌졌나? 어때? 너 모의고사는 꾸준히 풀었었니? 여기 학원 오기 전에? 시험을 많이 보내요. 지금처럼 모의고사 많이 안 봤지?
매주 한 개씩 정도 안 받지. 그러다 보면 수투는 그나마 한지 좀 그나마 가깝기 때문에 좀 덜한데 수원이 좀 많이 적어하죠. 20번 봅시다. 되게 간단한 방정식입니다. x 플러스 2에 xn제곱 마이너스 64는 빵. 얘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2개랍니다. 그리고 그 두 실근 알파 베타라고 할까?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두 실근의 합이 0 이상이 된대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 값의 합을 구해달라라고 한 거네요. 요 개념은 이거지. 이거 풀면 뭐 나오는 겁니까? x는 마이너스 2하고 xn제곱은 64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뭐 마이너스 이미 나왔으니까 별로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중요한 건 이거지. 수능에서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기서 n이 뭐 될 때랑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하는 경우를 보셔야 되겠지. 왜냐하면 n이 홀수면 여기 실도 무조건 몇 개입니까? 무조건 한 개. 짝수면 무조건 두 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n이 홀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여기는 뭐 되는 거니? 64의 n분의 1제곱 2에 더하죠. n분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건가? 맞지? 근데 더해서 0 이상이 되려면 요게 2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얘가 2 이상이 되게 하는 홀수에는 1하고 3하고 5까지밖에 없죠. 7부터는 2의 7분의 6수는 1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135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는 거고. 선생님 n이 짝수는 이거 왜 봅니까? 어차피 3개지 않습니까? 3개야? 여기서 쌤 알파 베타 2개 나오고 n이 짝수면 여기 뿔만 나오잖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 하나 더 있으니까 쌤 3개잖아요. 맞아?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여기 마이너스 2하고 하나, 2개, 3개지만 얘가 뭐 할 수 있냐? 얘네들이 같아져가지고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n이 얼마가 나온다는 겁니까? 6 나오면 되냐? n이 6이면 여기서 뿔마 2가 나오기 때문에 역시 두 분의 합이 0 이상 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한 거는 1, 4, 5, 6 이렇게 4개가 됩니다. 괜찮죠? 21번 봅시다. (21번이) 만약에 어렵다면은 어느 부분이 어렵냐면 세 번째 줄 가운데 있는 그거지. 요거 알고 있니? f의 fx는 x? 요거 뭔지 알아? 요거는 알아놓는 게 좀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확률에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함수의 개수 있잖아 이거. 합성된 함수 이거. 요 모양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놔라. 중요하다기보다는 뭐 어쨌든. 함수 fx가 뭐라 그랬냐면 x는 1하고 x는 3에서 극값을 가진다. 최고차항 계수 양수. 굉장히 뭐합니까? 심플하죠?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x 이퀄 1이 나오고 여기가 x 이퀄 3이 나온다. 이런 그래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래? 뭐야? 1,f1하고 극대점하고 3,f3 극소점이 어디 대칭이라 그랬습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랬지. 이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뭐냐? 여기하고 여기를 쫙 이으면 여기가 2,f2가 될 거고 이 지점을 y는 x가 수직이 되게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떤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괜찮지? 그러면은 정보가 거의 다 나왔죠. 여기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적선 기울기 0된다 2개의 정보 나왔고 그 다음 여기가 몇 컴마 몇이 돼야 돼? 2,2가 돼야 되겠지. 정보 하나 더 나왔으니까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f의 fx는 x 요 방정식의 실근을 우리가 작은 놈부터 순서대로 x1, x2, 땡땡땡, xn이라고 했을 때 n-의 f의 x1 곱하기 xn-1 곱하기 xn 요게 얼마인지를 물어본 거죠. 함수도 우리가 뭐 해놔야 되고 결정 지어야 되고 다 만들어야 된다. 한번 해봅시다. 일단 함수 fx 우리가 뭐 해보자. 좀 구체적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f 프라임 x를 구하자. 최고차함 계수를 a라고 한다면은 f 프라임 x는 3a가 되겠죠. 3a x제곱 모양. 그래서 x-1에 x-3이니까 천천히 할까? 그러면 얘는 3a의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2ax에 플러스 9a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느냐? ax 3승에 마이너스 6ax 제곱에 플러스 9ax에 플러스 c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얘 어디 지나간다고요? 2,2를 지나간다 쓰면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정보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정보가 필요하죠? 여기서 어떤 정보? 요직선도 구할 수 있습니까? 요직선? 요직선도 구할 수 있지.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2,2 지나가는 거니까 x 플러스 y는 4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직선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되네 그러면. 그럼 여기 얼마야 여기? 요점 1,3 나오는 거 맞습니까? 여기는 3,1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됩니까? 1,3 지나갑니다. 3,1 지나갑니다. 정보 과잉이네. 정보 과잉. 잠깐만. 모양이 이쁘죠? fx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ax로 묶으면 x-3의 제곱 플러스 c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3,1 지나가야 되니까 c가 얼마 나오는 거니? c가 1 나오겠지. 2,2 써도 되고 1,3 써도 됩니다. 저는 2,2 쓸게요. 2,2 지나가야 되니까 f2는 2a에 2 대입하면 쓸 필요 없고요. 플러스 1인데 그게 2가 나와야 되니까 a가 2분의 1 나오겠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fx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2분의 1x에 x-3의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아까 정보 안 썼던 거 2,2 대입하면 성립합니까? 2,2 내가 썼지. 1,3 쓰면 성립합니까? 확인해 봐야 되죠. 혹시 에러 나는지. 1 대입하시면 3 나오는 거 맞네. 문제 없다. fx는 이제 완성됐거든. 그럼 이제 어디를 해석해내야 되니? 요거를 해석해야 되는 거지. 이거 만족하는 x 값들 전부 다 끌어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한번 얘기해 봅시다. f의 fx는 x가 된다를 만족하는 x 값들은 어떤 애들이 있는지 알고 있니 혹시? 알고 있으면 얘기 한번 해봐. fk는 k를 처음부터 만족해버리면 되죠. fk가 k면 얘가 k니까 다시 fk가 k가 돼서 조건을 만족한다. 그 말은 y는 fx랑 y는 x의 교점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네들 만족하는 놈들이 누가 나오는 겁니까?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랑 여기 두 개랑 여기 세 개가 나오죠. 근데 얘 말고 또 있지. 맞아? 누가 있냐 또?
여기 또 누가 있냐? 요거 말고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x 값들이 또 있죠.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까? fx가 k 그 다음 요거 좀 알아놔라. 어떤 케이스냐면 A, B는 썼으니까 PQ로 쓸게요. FP가 Q가 되고 FQ가 P가 되는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쌍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야. 쌍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P하고 Q가 조건을 다 만족합니다. 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아니 여기 아까 봤잖아. F1이 3이고 F3이 1이잖아. 그러면은 F1이 3이고 F3이 1 되면은 1과 3이 조건을 다 만족한다는 겁니다. 여기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F의 F1은 F3이 되고 F3은 다시 1이기 때문에 F의 F1이 1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F의 F3은 F3이 1이니까 F1인데 F1은 3이 돼서 F의 F3은 3이어가지고 이 조건도 만족한다는 겁니다. 쌤 그러면 이런 놈들은 어떻게 찾습니까? P, Q 지나가고 Q, P 지나가야 돼요. 뭐라고? P, Q 지나가야 되고 Q, P 지나가야 되는데 이 두 점은 기울기를 구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대칭이 되도록 만들어주려면 이 두 놈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 두 놈. 그래서 몇 개가 더 추가된다? 요렇게 두 개가 더 추가돼가지고 총 몇 개? n이 5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지 뭔 말인지? n은 그래서 5가 나온다. n은 5가 되고요. 이제 뭐 구하라고 하면 됩니까? x1과 이건 x4가 될 거고요. x5가 되겠네요. x2, x3, x4는 다 구해졌습니다. 1, 2, 3으로. x4가 얼마입니까? 3이죠? x4가 3인 거죠? 문제는 뭐예요? x1하고 x5는 어떻게 구하냐? x1과 x5는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x좌표가 x1이고 여기 x좌표가 x5잖아.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니? 뭐 당연히 연립으로 풀어야 되겠지. 연립으로 푼다는 얘기는 fx 요 자식 2분의 1x, x-3의 제곱 플러스 1은 x 요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건데 요거 굳이 풀 필요 있냐 없냐? 굳이 풀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우리는 x1, x5를 따로따로 구하라 그러면 따로따로 구하라 그러면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x1과 x5에 뭐만 구하면 되니? 곱만 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요놈과 요놈의 곱을 구하려면 우리가 또 다른 그림 2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방정식의 세근이 2하고 x1하고 x5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두 분의 곱 x1, x5의 곱을 구해야 되니까 3차 방정식에서의 세근의 곱을 쓰면 되겠지. 맞냐? 그치? 그럼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의 곱을 쓰기 위해서 뭐 하시면 돼요? 머리 아프니까 양변이 2곱하자. 난 머리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 양변이 2곱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치? 그럼 세균의 곱은 얼마 나오냐? 최고차항 개수는 x3승은 개수가 1 나오고 상수항 얼마 나오니? 상수항. 상수항은 2 하나밖에 안 나오지. 맞아? 그러니까 세균의 곱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맞냐? 그러면 x1, x5 곱하면 얼마란 얘기냐? x1과 x5를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3 곱하면 마이너스 3인데 5에서 마이너스 3 빼면 얼마 나옵니까? 8 이렇게 나오겠지. 돼요? 괜찮지?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우리가 내신에서 이제 그 함수의 그냥 단순 개수는 어차피 아니고 확률 파트에서도 지나갔으니까 별건 아닌데 뭐 굳이 말하자면 조건부 확률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놈을 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얼마나 기억하는지 보자. 여기 x가 1, 2, 3, 4, 5고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누가? f가. 그럴 때 f의 fx는 x 뭐에 대하여? 모든 정의역의 원소. 모든 정의역의 원소 x에 대하여 f의 fx는 x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시오. 요거도 풀 수 있어야 되겠지. 한번 해볼래? 한번 풀어보시오. 확통 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 미치겠네. 되게 잘 그려져. 할 줄 아냐 모르냐? 자, 보자. 머릿속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머릿속에 딱 그려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fx가 x로 간다는 얘기는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는 원소들의 개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셔야 돼. 5개 모두 다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함수는 항등함수 있죠. 항등함수가 몇 개 나옵니까? 유일하게 하나 있죠.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4는 4로 가고 5는 5로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항등함, 자기가 자기에게로 가는 놈들이 3개인 놈. 얘는 몇 개가 나오냐면은 5C 3개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더 확장했을 때도 문제를 풀 수 있지. 이 말은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고 지금 f의 fx가 x 된다는 얘기는 한 번 합성해가지고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거든. 뭐 굳이 이름 붙이자 그러면 합성 항등함수? 원래 이런 말 없다. 그냥 붙이거나 내가 5놈 중에 3놈을 골라가지고 자기가 자신에게 가면 이런 식으로 가서 합성했을 때 원래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는데 나머지 2놈은 뭐 하면 되니? 서로 크로스로 가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4는 5로 가고 5는 4로 갔기 때문에 4가 결국에는 4로 가고 5가 결국에는 5로 오기 때문에 조건 만족한다 해서 이게 몇 개? 10개 존재하겠죠. 한 개일 때는 뭐 하면 됩니까? 5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냐? 고른 놈이 뭐 해야 되니? 적어볼까 밑에다가 5개 중에 하나 고른 놈이 자기가 자기에게로 갑니다. 요렇게 나머지 4놈은 뭐 해야 돼요? 요 크로스 가는 것처럼 둘둘 짝을 지어서 크로스로 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4놈이 뭐 하시면 된다? 둘둘 짝 짓는 경우의 수. 4놈이 둘둘 짝 짓는 경우의 수 간단하게 그냥 3가지죠. 물론 어떻게 하면 되긴 하냐면 선생님 4개를 둘둘 짝 짓는 경우의 수는요 4C 곱하기 2C 2한 다음에 둘둘이기 때문에 2팩토리얼 나누면 됩니다. 맞는데 그냥 암산해서 빠르게 3가지 나오세요. 이렇게 안 풉니다. 어떻게 푸니? 1, 2, 3, 4가 둘둘 짝 짓는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지. 누가 1번하고 짝을 지을래? 셋 중에 하나만 고르면 알아서 둘둘 짝 짓는 거죠. 그럼 끝이죠. 그래서 몇 가지 나옵니까? 15가지. 그래서 다 더하면 몇 가지 나온다?
26가지 나옵니다. 이거를 지금 언급하는 이유는 이게 혹여나 낮은 확률이라도 조건부 확률 같은 데서 나올 수 있거든. 함수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를 구하시오. 혹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만들었을 때 그 fx가 한등함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방금 말한 답은 얼마가 되냐면 2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조건부 확률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확장 더 할 수 있다. 한 번 더 합성해서 x 되는 케이스도 있다. 본 적 있니? 안 할게요. 자, 마지막 봅시다. 22번. 22번 이거 풀고 좀 쉬자. 22번 좀 손 좀 대봤니? 안 됐어? 왜? 22번이기 때문에 어차피 많이 어려울 거다. 그런 거야? 수열 AN이 뭐라 그랬냐면 항이 3개가 필요합니다. AN 플러스 2는 3배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든가 절대값 AN에서 2배의 AN 플러스 1을 빼든가. 문제는 이게 AN보다 AN 플러스 1이 크거나 같을 때, 이거는 AN이 오히려 AN 플러스 1보다 클 때,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A3는 마이너스 6이고 A6은 마이너스 2랍니다. 그럴 때 양수 A1의 값을 구해달라. 뭐 모든 A1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나 보네. A1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N 플러스 2를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두 항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얘도 알고 얘도 알아야 걔네들의 대소관계를 판단한 다음에 여기 적용할지 여기 적용할지 판단해서 여기 평 하고 나온 거잖아. 근데 A1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뭐 하면 되겠니? A3까지 오는데 가운데 A2 하나밖에 없습니다. A1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A3부터 A6까지 가봤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해서 A1부터 갑니다. A1부터 간다. 적어볼까? 여기 A1, A2, A3, A4, A5, A6. A1은 양수입니다. 적을까 밑에? A라고 적을게. A1을 짜증이죠. A2는 얼마냐? A2 여기 A3가 마이너스 6이니까 적자. A6 마이너스 2 적고 A2 그냥 A1 야 안되겠다. 헷갈린다. A1 적다 그냥. 이거 A1이고 이거 A2야.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니? A1과 A2 중에서 누가 큰지를 판단하셔야 되죠. 누가 큰지 알 길이 없잖아요. 알 길이 없으니까 겨우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되겠네. 어떻게? A1보다 순서대로 쓰자. A1보다 A2가 크거나 같을 때랑 A1이 오히려 A2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되죠. 요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때는 그러니까 증가하면 앞에 두 항이 증가하는 형태로 있으면 앞에 거 3배, 뒤에 거 그대로 더한다. 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 이때는 3A1 더하기 A2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냐? 근데 이거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거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말이 왜 안 되니? A1이 양수니까 3A1도 양수잖아. 그치? 근데 A2가 A1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A2도 양수라는 얘기잖아. 양수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6이니까 말이 안 되지. 뭐야? 애초에 이거는 차단이네? 이거 없다. 이런 케이스 없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게 있었으면 계속 끌고 갔을 때 굉장히 복잡해지겠는데 이런 케이스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A1이 A2보다 크다가 결정된 거죠. 이것도 에러 날리는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앞에 놈 절대값하고 뒤에 거 2배에서 뺀다. 그러니까 요때는 A1의 절대값에서 2배의 A2를 하면은 마이너스 6이 나온다가 되겠죠. 근데 A1은 어차피 무슨 수니까?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벗고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A1은 양수였고 A2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겠네. A2가 무슨 수가 나오니? 넘어가 보면 A2도 양수라는 정보가 나오게 되죠. 아, 요거 양수구나. A2가 양수라는 정보 정도는 알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죠. 왜? 우리 A2하고 A3의 대소관계를 알아야 A4를 뽑는데 A2가 양수니까 대소관계 정해졌네. 누가 큰 거야? 앞에 놈이 큰 거지. A2가 뭐라고? 얘 양수라고. 그러면 A2, A3 대소관계가 이번에 또 요거에 의해서 A4가 나오면 되겠죠? A4는 어떻게 나오면 됩니까? 앞에 거 절대값에서 2배의 뒤에 거를 뺀다. 요렇게 되겠죠? 절대값 A2 더하기 12. 근데 A2 양수였잖아. 절대값 그냥 보고 나오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A2 더하기 12가 되죠? 생각보다 간단하지? 왜? 네가 이거 하기 싫은 이유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경우가 많을까봐. 근데 지금 보니까 다 날라가고 그냥 한 가지로 쭉쭉쭉쭉 내려오고, 심지어 얘하고 얘 대소관계도 이미 정해졌죠? A2가 양수였으니까 오른쪽이 크죠? 이제 여기 적용하면 되지. 앞에 거 3배,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3배 하면은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에서 뒤에 거 더하면 A2 빼기 6. 이렇게 나오겠지? 뭐야 이거? 또 있네. 대소관계 또 정해졌네. 누가 커요? 또 앞에 게 크죠? 앞에 게 크면 뭐 하면 됩니까? 또 여기 적용해야 되겠지. 앞에 거 절대값에 빼기 2배의 A2 빼기 6인데 그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A2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A2가 양수니까 A2 더하기 12도 양수라서 이거 정리해 보면은 24 마이너스 A2는 마이너스 2가 돼서 A2가 26이 나오죠. 아, 여기 26이다. 여기 26이다. 그러면 이제 A1이 얼마냐에 따라서 얘랑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이 결판 나겠네. A1 양수라 그랬지. 그치? A1이 양수니까 이건 아닐 거야. 왜? A1도 양수고 A2도 양수인데 만약에 위에 거 적용해버리면 양수 더하기 양수라서 A3가 마이너스 6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누가 커야 돼요? A1이 A2보다 커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대값 A1 마이너스 2배의 A2인 52를 빼면 마이너스 6이 나온다는 얘기네. 맞냐? 근데 A1은 양수니까 그냥 벗고 나오고 넘어가면 얼마 나오니? 46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문제 배치가 뭐 됐니? 좀 잘못된 거지. 그러지 마. 답답해.